show ya. Remy boys that know fast money don't show ya. No one can. 네, 안녕하세요. 포마 퍼드를 잡기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킬러웨일입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유빗이라는 거래소가 어제 해킹을 당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웃고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도 언젠가 이러한 해킹의 피해자가 되실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게 정석이 아니고 이게 완벽한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의 그냥 예시라고 생각을 하시고 참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유빗이라는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어요. 근데 혹시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어제 새벽 4시에 해킹을 당했고 전체 거래 자산의 17%가 탈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거래소가 파산 절차를 진행했어요. 근데 전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는 게 어떠한 거래소, 어떠한 기업이 해킹을 당한 당일에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피해보신 분들도 많고 이걸 웃고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과연 다른 거래소는 안전한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빗썸 같은 경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문제가 정말로 많은 거래소예요. 서버가 정말 자주 다운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두 번째 같은 경우 이 업비트 같은 경우 저는 이 거래소가 되게 많이 다를 거라 생각을 했는데 빗썸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게 많은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절대로 거래소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절대로 믿지 마세요. 두 번째 같은 경우 해킹의 100% 안전한 거래소, 지갑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만들든지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도 해킹의 위험성이 언제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실 것 같은데 프라이빗 키를 주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의 자산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프라이빗 키가 뭐냐면 한마디로 그 그러니까 은행 계좌를 열 수 있는 비밀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프라이빗 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여러분의 자산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거래소, 거의 대부분의 거래소가 프라이빗 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래소에 있는 자산들은 여러분의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자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자산을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게 완벽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냥 한 가지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 같은 경우 여러 개의 거래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빗 같은 경우 리플만 있고 업비트는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업비트는 구매만 하고 바로 바이낸스라는 거래소 혹은 엑소더스라는 지갑으로 바로 다 출금해 버립니다. 왜냐면 업비트를 좀 사용해 봤는데 에러가 많이 나서 좀 걱정이 돼서 다 출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이낸스라는 거래소가 있는데 제가 좀 더 소개를 드릴게요. 근데 이 거래소에는 서브스트레이트, 이더리움, 비트코인 같은 저의 자산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산들은 모두 다 엑소더스라는 지갑에 넣어놨어요.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에 대해서 소개드릴게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킹에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거래소는 없어요. 모두 다 해킹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바이낸스라는 거래소가 국내 거래소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용하면서 단 한 번도 문제를 겪은 적이 없어요. 문제점을 직면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의 거래소의 조금 문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게 해외 거래소다 보니까 원화를 지원하지 않아요. 원화 기준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업비트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혹은 이더리움을 구매를 하신 다음에 여기로 송금을 하시면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더리움 송금을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요즘 수수료가 너무 비싸져서 송금을 할 수가 없어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한국어를 지원합니다. 이게 해외 거래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지원해서 사용할 때 별로 문제가 없어요. 세 번째 같은 경우 되게 큰 강점인데 다양한 코인을 지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도 보지 못한 코인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강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용하면서 단 한 번도 문제점을 직면한 적이 없어요. 되게 잘 사용하고 있고 아마 대부분 전 여기서 거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은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중국 거래소라는 게 조금 걱정이 돼요. 근데 이게 아마추어가 만든 거래소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거 창업자가 OK코인이라는 되게 유명한 거래소가 있습니다.
거기 CTO가 창업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로 실력 있는 팀이 여기다 만들었고 사용할 때 진짜 한 번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단에 링크를 걸어두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엑소더스 지갑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지갑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월등하게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여기 크립토 컴페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엑소더스 지갑이 그 평점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기도 매우 쉽고 지원하는 코인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exodus.io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다운을 받으시게 되면 이러한 페이지가 뜹니다. 근데 이게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자산들이 어떻게 분배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되게 다양한 코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리플 같은 경우, 뭐 제트캐시, 메탈 같은 경우 지금 베타 버전에 해서 테스트를 돌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만큼의 다양한 코인들을 지원하지만 이 리스트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여기 같은 경우는 월릿에 들어가시게 되면 뭐 이더리움 송금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가장 특이한 거는 여기 익스체인지, 한마디로 여기 거래소가 내부에 있어요. 그래서 송금하고 그러니까 그 코인끼리 지금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소가 여기 내부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수료가 조금 비싸기는 한데 어쨌든 이게 되게 큰 강점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팅에 들어가시게 되면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코리안 원, 한마디로 한국 원화로 바꿀 수 있어요, 단위를.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원래는 달러로 표기가 되는데 제가 원화로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엑소더스 지갑의 문제점이 한 개가 있어요. 다른 코인을 송금할 때는 별로 수수료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 비트코인을 송금할 경우 수수료가 되게 비싸요. 그래서 사용할 때 좀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송금 수수료를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좀 복잡해요. 먼저 블록체인.info라는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직접 그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블록체인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설정에 들어가셔서 여기 주소들이 있습니다. 이 주소들을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가져온 주소들이 있는데 여기 주소 가져오기 이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러한 페이지가 떠요. 근데 이 페이지에 어떠한 거를 복사 붙이기를 해야 되냐면 여기 엑소더스 지갑에 비트코인 그리고 여기 리시브 버튼 있잖아요. 리시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러한 게 떠요. 근데 여기에서 이걸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져오기를 누르시면 이게 그 지갑을 가져오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다음으로부터 보내기를 누르신 다음에 imported address에서 아까 가져온 그 지갑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 개인 키를 입력하세요. 한마디로 프라이빗 키를 입력하세요라는 창이 뜹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입력할 수 있냐면 이 엑소더스라는 그 페이지에서 윈도우 같은 경우 컨트롤 시프트 D를 누르시고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엑소더스, 디벨로퍼, 에셋, 비트코인, 엑스포트 프라이빗 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디벨로퍼, 에셋, 비트코인, 엑스포트 프라이빗 키를 누르시게 되면 이러한 폴더가 생겨요. 여기 폴더 안을 클릭해 보시게 되면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이 엑셀 파일에서 프라이빗 키 부분을 복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송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엑소더스는 지갑을 거치지 않고 이 블록체인이나 사이트에서 바로 송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수료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개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 부탁드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하단에 더보기 버튼 누르면 다양한 정보를 기재해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사이트들을 모두 다 여기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마칠게요. 킬러웨일이었습니다. And I got this soul.